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가족에 관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믿기 힘든 비밀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엄마가 내린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꿨고 민호가 왜 그토록 용서를 구하지 못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함께 알아보시죠. 저는 수진입니다. 우리 가족의 막내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작은 해안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정 씨는 제가 아는 가장 강인한 분입니다. 두 손으로 모든 것을 일구며 저와 오빠 민호를 혼자 키워내셨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해산물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우리 가족의 자랑이자 상징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연로해 주시면서 가게를 누가 이어받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8살 많은 오빠 민호는 가게를 물려받을 당연한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항상 어머니를 도우며 장사 방법을 배워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알잖아. 어머니 가게는 내가 이어받는 게 맞아. 나만이 이 가게를 지켜낼 수 있어. 오빠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계셨지만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시는 이유를 저는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빠 민호는 단순히 가게를 잇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가게를 확장하고 더 큰 이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의 열망을 이해는 하지만 때로는 가족에 대한 애정보다 자산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그의 태도가 걱정스럽습니다. 오빠가 어머니께 가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직접 요구했을 때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계속 하실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맡아서 더 잘 운영할 수 있어요. 오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침착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왜 그렇게 미루시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가게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어머니 삶의 일부라서 놓기 힘드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장 모퉁이에서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빠 민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이를 알게 된다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오빠는 쉽게 용서하거나 포기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갈등과 억눌려 있던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저는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랑이 이런 시련을 이겨낼 만큼 강할까요? 아니면 비밀과 욕망이 우리를 끝내 무너뜨리고 말까요? 어머니께서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결점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마치 조용한 바다를 갑작스레 뒤흔드는 폭풍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결점을 내렸단다.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게는 팔기로 했다.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남은 돈은 너희 둘에게 똑같이 나눠줄 거야. 순식간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고 오빠 민호는 마치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판다고요? 민호 오빠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던지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대답하셨지만 저는 어머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건 오래 고민한 결정이다. 가게를 두고 너희가 다투는 걸 보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하지만 민호 오빠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주변을 서성이며 소리쳤습니다.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요? 어머니, 이건 전통을 버리는 거예요. 가게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고 자부심입니다. 어머니가 이걸 팔아버리면 우리가 지켜온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저는 오빠의 분노를 이해하면서도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몰라 손만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민호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민호야, 내가 가게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너의 야만이 지나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가게를 맡으면 이곳은 가족의 유산이 아니라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될까 봐 걱정이 돼. 민호 오빠는 비웃듯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벌이 수단이라뇨? 어머니, 가게를 키우고 더 성공적으로 만드는 게 잘못인가요? 어머니가 진짜로 걱정하는 건 뭔가요? 어머니의 자존심인가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결점은 바뀌지 않는다. 가게는 팔 거야. 그 말을 듣자 민호 오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하게 놔두진 않을 겁니다. 내가 가게를 지킬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요. 오빠는 환한 얼굴로 방을 나가버렸고 식탁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표정을 가리며 차를 한 모금 드셨지만 저는 그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가요?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나는 이제 내 나이에 맞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 민호가 화내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이 가족은 더 큰 갈등에 휩싸이게 될 거야. 나는 그냥 너희가 서로 다투지 않는 걸 보고 싶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을지도 모르지만 민호 오빠의 분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흔들릴지는 너무나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라고 제가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우리를 성장시키고 이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다른 사람 걱정 안 해도 되고. 어머니는 내가 정말 진지한지를 확인하려는 듯 나를 주시했다. 그 후 그녀는 억울한 세월을 풀어주는 듯한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수진아. 라고 그녀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내가 잘못할까봐 두려울 뿐이다.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동의하지 않을까봐. 나는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이해하죠, 엄마. 그리고 민호는 곧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그는 이것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 소통하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어렴풋이 어려 있었다. 저는 그녀가 민호의 반응에 대해 걱정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정말로 자신에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호는 엄마가 가족의 전통을 깨뜨린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다. 고 나는 오빠의 감정을 말에 담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진정한 전통은 상점이나 다른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의 전통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엄마를 위해 해야 할 차례예요. 어머니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할머니는 제 손에 손을 얹고 감격에 찬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수진아, 넌 정말 나의 가장 큰 위로야. 어머니를 보고 나는 그녀의 결정이 옳든 그르든 항상 그녀의 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착한 아이라서가 아니라
엄마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도 민호가 곧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닫기 전에 나는 아마도 당신의 분노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먼 길이 될 것이지만 나는 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걸어갈 것이다. 민호는 최근 몇 주 동안 나와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런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이유는 곧 밝혀졌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갑자기 내 집으로 들어오며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채로 다가왔다. 수진아,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민호는 나에게 아무 말 없이 종이 한 더미를 던지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어리둥절하게 물었고 그때 민호의 얼굴에 분노가 엿보였다. 엄마가 유언장을 썼어. 민호는 거의 소리치듯 말하며 테이블 위에 유언장의 사본을 올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게 매달금 대부분을 내게 주겠다고 되어 있어.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내 마음이 순식간에 흔들렸다. 나는 그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 나는 몰랐어, 민호야.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제 와서 모른다고? 민호는 화가 난 얼굴로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엄마는 항상 너만 생각해. 너만 사랑해. 그리고 나는 뭐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엄마 가게에서 일하며 투자했는지 알고 있어? 결국 내가 뭘 얻었지? 아무것도 안 줘. 나는 그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그가 말하는 엄마의 편에 대해선 확신이 없었다. 민호야,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 민호는 비웃듯 말했다. 그럼 내가 이유를 설명해봐.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그렇게 너에게 다 주는 거야? 너는 그저 엄마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막내딸일 뿐인데.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었다. 민호야, 내가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야. 나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야. 엄마도 힘들어 하셨어.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평화롭게? 그게 말이 되냐? 너는 계속 그렇게 말하면 돼. 수진아, 민호는 비꼬듯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걸 알아? 나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다. 민호의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실망은 너무 깊어서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통할 것 같지 않았다.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민호? 나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와 이야기해서 상황을 해결하는 게 어떨까? 민호는 나를 무시한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다. 그건 나한테 맡겨.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할 거야. 내가 그걸 믿든 말든 나도 이 상황을 그냥 두지는 않을 거야. 그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집을 떠났다. 남겨진 나는 침묵 속에서 온갖 감정들이 교차하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민호가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지만 그가 말하는 불공평함에 대해 나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엄마는 우리 다 모두 평등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게 왜 이렇게 커다란 갈등으로 번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생각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이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이 갈등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시간이 지나면 민호는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젯밤의 일 때문에 계속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됐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에게 유언장에 대해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내가 그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민호가 갑자기 등장했고 그때부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나는 엄마가 앉아 계신 거실로 갔다.
엄마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엄마, 혹시 엄마가 이원잔을 썼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 안에 제가 많이 받기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찼다. 엄마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수진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고 싶어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나는 또다시 물었다. 엄마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벌써부터 화가 난 듯 보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거냐? 민호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모른 채 이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또 다른 비밀이라도 생긴 건가? 나는 민호가 다가오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호야, 다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내게 대답하기 전에 엄마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가게를 도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천천히 대답하셨다. 민호야, 그건 내가 너희 두 사람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야. 너희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내게 다가오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담도 다르니까. 그건 아니라니까요, 엄마. 민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 말했다. 수진이는 늘 엄마에게 의지하며 살았고 그동안 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왔어요. 엄마는 항상 나를 무시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건 아니야, 민호야. 나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엄마의 부담을 알기나 해? 나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아. 내가 도와드린 것도 그런 이유였어. 그런데 너는 언제나 내가 아닌 유산을 차지할 사람만 생각했잖아.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멈칫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거죠? 엄마가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수진에게 다 주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민호야, 너도 알잖아. 엄마는 나만 아끼는 게 아니야. 너도 알고 있지. 엄마가 우리 둘에게 똑같이 사랑을 줬다는 걸. 하지만 내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건 엄마가 더 이상 그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다는 거야. 나는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나와 민호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말을 꺼냈다. 수진, 민호, 둘 다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나도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이건 단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뿐이야. 민호는 엄마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엄마가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호는 결국 밤을 떠나며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엄마와 민호, 두 사람 다 내 마음속에서는 모두 중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이렇게 싸움이 계속된다면 결국 가족은 더 이상 하나로 뭉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모두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논쟁이 끝난 뒤 집안은 마치 냉기처럼 얼어붙은 듯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각자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만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 엄마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민호는 방에 돌아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화가 가시지 않은 듯한 표정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민호가 다시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지친 듯 보였고 그가 다가오는 걸 느끼자 내 마음은 불안해졌다. 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이제 정말 말해야겠다. 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 두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숨기고 있던 사실이 있어. 엄마는 민호의 말을 듣고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야, 민호? 내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사실 내가 큰 돈을 빚어서 투자에 실패했어. 그게 다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하고 있어. 나는 지금 너무 돈이 필요해. 그 말을 들은 나는 깜짝 놀라서 민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호가 그렇게 큰 부채를 지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다. 뭐라고? 나는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 너는 그동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래,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동안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말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털어놓는 거야.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는 듯 했다가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호야, 너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니?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엄마, 나는 이걸 혼자 해결하려 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뿐이야. 엄마는 슬픔을 느끼며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민호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민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삶을 너무 모르고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말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면해야 해. 그동안 민호가 숨기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듯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 나는 민호가 왜 이렇게까지 내색하지 않고 버텼는지, 왜 그토록 혼자서 고통을 떠안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 가족은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고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민호가 자신의 거대한 빚 문제를 털어놓자 집안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호는 고립된 느낌을 받으며 너무 지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충격에 빠져 민호의 말을 되새기며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민호. 내가 말을 꺼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는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내가 큰 돈을 빚지고 투자다 실패한 결과가 이렇게 됐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알던 민호는 언제나 자랑스럽고 자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줄은 몰랐다. 갑자기 그의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그럼 지금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민호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한 후 말을 이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됐다. 내가 집을 팔거나 모든 걸 팔아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을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민호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혼자 고립돼서 힘들어했던 것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엄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엄마를 바라보며 물었다. 민호가 이렇게 어렵게 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엄마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러다가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민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를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해요. 나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민호가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될 줄은 몰랐다. 엄마도 나도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결국 힘없이 말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해요. 민호가 힘들어하는 지금 우리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엄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민호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다시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민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비록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가족이니까. 민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죠.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떠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모든 게 변해버린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엄마의 해산물 가게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오래된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 차 있고 엄마는 중요한 물건들을 항상 이 서랍장에 넣어 두곤 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청소를 했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서랍을 다시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겨내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정수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저는 그 이름이 전혀 낯설었습니다. 이 이름은 엄마의 이름도 제가 아는 사람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봉투를 열고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희미해져 있었지만 제가 읽기 시작한 순간 제 마음은 마치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 편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민호가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전 연애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기 전 수경이라는 여성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그 사이에서 민호가 태어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여러 이유로 오래가지 못했고 수경은 민호를 혼자 키우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때 어머니는 민호를 자신이 키우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민호가 생기자마자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받아들였고 민호 역시 어머니를 자신의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자라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 비밀을 모두 숨기고 민호는 알지 못한 채로 자라난 걸까요? 어머니는 왜 민호를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사랑하고 키운 걸까요? 그 당시 어머니는 얼마나 큰 결단을 내린 것일까요?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민호는 제 친형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 그는 제 친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으며 민호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만약 알고 있다면 그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할지
또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민호와 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관계가 완전히 변해버릴지, 그 미래가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편지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밀을 계속해서 숨겨둘지, 아니면 민호에게 사실을 말할지, 아니면 어머니와 대면해서 이야기할지, 어떤 결정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와 민호, 어머니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제 가족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에 앉아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편지의 낡은 종이와 희미한 글씨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모든 것이 흐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저와 민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저는 그녀를 믿고 존경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가족에 대해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민호를 입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지냈을까요? 그리고 민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만약 민호가 알고 있다면 그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형제자매처럼 지냈고 민호는 나에게 진정한 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내 친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계속 숨겨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민호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리면 민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엄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이 깨져버릴까 봐 두려웠고 그럴 경우 저와 엄마, 민호 모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비밀을 계속 숨기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분명히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호와 함께 자라면서 알지 못했던 진실이 있었던 것에 대해 저는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혼자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저와 민호를 위해 언제나 모든 것을 희생해왔고 그런 엄마가 이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가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지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편지를 내려놓고 잠시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서 제 삶은 이미 한 걸음 내디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리고 이 비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저는 아직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가족을 모두 부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제 형이지만 친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관계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형처럼 여겼고 그도 저를 동생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출생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예전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압박을 가하고 상속 문제를 놓고 위협을 이어가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너무나 몰아붙였고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저와 민호를 키우며 온 힘을 다했지만 이제 그런 어머니가 민호의 요구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히고 민호와 마주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제 마음은 조마조마했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거기 앉아 있을 때 저는 깊이 숨을 쉬고 그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 너는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야. 너는 어머니가 입양한 아들이야. 그 순간 민호는 제 말을 믿지 못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수진?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다 뭐야? 너 나를 속여서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 민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나는 재산을 원하지 않아. 나는 단지 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너를 키우며 많은 희생을 했어.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숨겨왔어.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싫어서 그 비밀을 단직하고 있었던 거야. 민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고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존재라고? 내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다 너의 음모야. 나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잖아. 저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니는 너를 아들처럼 키웠고 너에게 진심으로 모든 것을 바쳤어. 이제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해.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그녀는 단지 평온한 삶을 원할 뿐이야.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충격을 받았는지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슨 감정이 들었을지, 어떤 혼란을 겪고 있을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유인지 그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위해 가장 옳은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를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고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순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진실이라도 우리는 결국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민호는 제 말을 믿을 수 없는 듯 계속해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나를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엄마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엄마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고 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걸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어. 엄마는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했고, 그래서 그동안 이 비밀을 간직해왔어. 하지만 그 진실을 아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야.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너를 아들처럼 키웠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어. 그건 변하지 않아. 엄마는 내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민호는 말없이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엇갈리고 있었고, 저도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고요해지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내가 그동안 엄마에게 받은 모든 사랑과 관심이 거짓말이었다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내가 그동안 사랑해온 가족이 이제는 그냥 허상이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배신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나도 너와 엄마 모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건 사실이야. 엄마는 내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어도 너를 아들처럼 사랑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어떤 혈연 관계에 있든 가족이라는 건 결국 사랑으로 묶여 있는 거니까. 민호는 몇 초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저는 그저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말을 했습니다. 난 이게 믿기지 않아. 그동안 나와 엄마가 함께한 시간이 그냥 허상이라고?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냐고? 그의 말은 더 이상 분노나 비난이 아닌 깊은 상실감과 혼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조용히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말없이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결국 이 모든 일이 지나가야 할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민호는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아픔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가 겪고 있는 상실감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엄마는 조용히 민호 옆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어. 너는 엄마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지만 엄마는 언제나 너를 아들처럼 여겼고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키우고 돌보면서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엄마에게는 너무 소중했어. 너는 내게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모든 사랑을 계속해서 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 민호야, 엄마가 너에게 해준 모든 것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도 엄마는 너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줬어. 그런데 너는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배신하고 너무나 많은 걸 바랐어. 너의 탐욕과 이기심이 이제 엄마를 지치게 만들었어. 민호는 말없이 엄마의 말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엄마는 잠시 침묵을 깨고 민호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부모로서 해주고 싶었던 모든 것을 해줬어.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을 끝내 받지 않았어. 엄마는 너에게 주려고 했던 마지막 선물,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내가 더 이상 엄마에게 의지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민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눈을 감았다. 그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고 결국 그는 입을 열었다. 그게 사실이라고? 내가 엄마에게서 받은 사랑이 그런 거였다고? 내가 그동안 엄마에게 느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엄마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걸 몰랐어.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이 결국 나를 배신한 거였다는 거야?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배신이 아니야, 민호야. 너는 결코 배신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의 행동은 결국 엄마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 내가 바라는 건 너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너의 이기심을 버리는 거야. 민호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그는 힘겹게 일어나며 말했다.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거라고? 내가 엄마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상처로 남는 거야? 엄마는 천천히 일어나 민호를 바라보며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민호와의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방 안에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민호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집을 떠났다. 엄마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그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더 이상 가정의 유일한 상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다.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그토록 중요했지만 그만큼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민호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은 예기치 않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고리대금업체에 찾아갔다. 자신이 원하는 빠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선택할 여유가 없었다. 그곳에서 그가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엄마의 집을 담보로 잡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호는 이 결정을 내리면서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없다고 느꼈다. 그는 엄마에게 알리지 않고 그녀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다. 그 순간 마치 가족과의 유대까지도 포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가 사인한 대출 계약서 위에는 엄마의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다. 그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민호는 자신이 이 가족과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었고 이제 그는 뒤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을 빌리고 나서 민호는 잠시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기분이 그를 휘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엄마와의 관계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을 마주해야 했기에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나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다. 엄마와 수진 씨, 우리 모두가 한순간에 집과 가게를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엄마가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와 집은 우리의 추억이자 엄마의 삶 그 자체였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아무리 슬퍼하고 절망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와 수진 씨는 함께 앉아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보자고 다짐했다. 엄마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이 가게는 내 전부야. 이거 잃으면 난 아무것도 남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해.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는 그때까지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처할 줄 몰랐다. 가게와 집을 지키려는 엄마의 간절함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할 시간도 없었다. 우리는 함께 방법을 찾아야 했다. 수진 씨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했다. 수진 씨는 평소에도 근육이 강한 사람이라 이런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녀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건 가게의 일부를 팔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게는 절대 잃지 말아야 해. 이걸 지켜야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수진 씨의 말에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가게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엄마와 나는 수진 씨의 도움을 받아 여러 금융기관과 협의하며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대출 조건과 이자율이 너무 높은 제한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가게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것은 엄마에게 매우 아픈 결정이었지만 집과 가게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다.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최선이야. 내가 다 떠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집과 가게를 지키는 방법을 찾았다. 비록 엄마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나는 엄마와 수진 씨에게 감사하며 함께 미래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다. 민호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날 나는 내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잘 알고 있던 민호가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채권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절망과 두려움이 그의 눈에 가득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은 몰랐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채권자들은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민호에게 즉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했다. 민호는 울먹이며 자신이 어떻게든 갚겠다고 애원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참을성은 사라졌고 민호는 벗어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휘말렸다. 민호는 이제 더 이상 내 형이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신의 인생을 망쳤고 나는 그에게 실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으로서 그를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우리 앞에서 그냥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다. 엄마는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민호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결국 결단을 내리셨다. 이 가게를 팔 거야. 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어떻게든 민호를 구할 수밖에 없어. 내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을 거야.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엄마가 평생을 바쳐온 가게를 팔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그 가게는 엄마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엄마는 그것을 팔아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정을 내리신 것이다. 나는 엄마의 그 결단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아픔을 느꼈다.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엄마의 말을 듣고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감사의 표정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그가 이제야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셨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결국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결정을 내리셨다. 가게를 팔아서 민호를 구하는 것,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엄마에게 가족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민호는 어머니가 가게를 팔기로 결심한 순간 마치 자신이 쌓아온 모든 자존심과 자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어머니가 나를 편애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머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 어머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 대가를 치르는 상황에 놓였으니 내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휩싸고 있었다. 어느 저녁 가족이 모두 조용히 모여있는 가운데 민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겹게 사죄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뀌겠습니다. 어머니가 겪으신 모든 고통은 제가 이해하지 못했고 이제는 절대 어머니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어머니도 그 진심을 알았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겪은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치유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들은 그냥 말로만 해결되지 않아. 엄마는 이미 너무 많이 아팠고 지쳤어. 어머니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가 말한 대로 민호는 정말 후회하고 있었지만 그 후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 다시 말문을 열었다. 엄마는 너에게 용서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도와줄 수는 없어. 너의 잘못을 해결하는 것은 너의 몫이야. 그 말에 나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엄마는 민호를 용서했지만 더 이상 그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는 엄마가 다음 말을 이어갔다. 남은 돈으로 나는 양로원에 갈 거야. 내가 고른 곳으로 말이지.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어. 나에게 필요한 건 편안하고 조용한 삶이지 가족의 부담이 아니야.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결단에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쳐왔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어머니를 붙잡으려 해도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다. 민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어머니가 선택한 길은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이자 그동안의 고통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한 후 나는 계속해서 교사로서의 일을 이어갔다. 가끔 어머니를 찾아뵙겠다고 약속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점차 평온한 생활을 찾아가셨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선택하신 길이 그분께 필요한 평화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이해했다. 민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과거의 자존심과 오만은 뒤로하고 그는 몸으로 하는 힘든 일을 선택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달라졌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몸으로 하는 일이 그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노력과 진지함의 가치를 깨닫게 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삶이 이제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가족 내 상처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라 믿고 있다. 가게를 떠나기 전에 어머니는 마지막 편지를 남기셨다. 그 편지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적으셨다. 가족은 우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기로 선택한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 글을 읽고 마음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단순히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다. 각 글자, 각 문자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처럼 느껴졌다. 그 말들은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회복하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었다.